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60세 넘으면 몸 어디 한 곳만 제대로 안 씻어도 큰 병이 생긴다더라. 좀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김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2살이신데 배꼽에서 자꾸 냄새가 나고 가려우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염증이 심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20년 동안 배꼽을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으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배꼽 안에 균이 너무 많이 쌓여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다고 하시더래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대요. 가려우면 긁고 냄새 나면 향수 뿌리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배꼽 주변이 뜨끈뜨끈하고 진물까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염증이 깊숙이 들어가서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래요. 약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같은 또래 박 할아버지는 매일 배꼽하고 입, 손만 정성껏 관리했더니 겨울마다 걸리던 감기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병원 가는 횟수도 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 말씀이 예전엔 겨울만 되면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감기 걸려도 자기는 안 걸린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모르고 지나쳤던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몸 관리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비누로 대충 씻으면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목욕탕 가서 때 한 번 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 쉽게 말하면 몸을 지키는 경비원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평소에는 문제없던 작은 균들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 씻지도 않고 자도 별일 없었잖아요. 손도 대충 씻고 밥 먹어도 탈 안 났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부터는 조금만 찬바람 쐬어도 감기 걸리고 손 안 씻고 뭘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러죠. 이게 다 몸을 지키는 경비원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배꼽 같은 곳은 마치 작은 동굴처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물도 잘 안 들어가고 공기도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연구를 보니까 배꼽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많게는 67종류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균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균도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나쁜 균과 착한 균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착한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런 균들을 잘 막아내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방어력이 약해지면 이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작은 염증이 폐렴이나 피부병 같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를 잘한 어르신들은 폐렴에 걸리는 비율이 뚜렷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손 씻기만 잘해도 감기나 배탈 같은 감염병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폐렴은 노인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걸 건강 지키니 삼총사라고 부르겠어요. 첫 번째는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기예요. 강한 비누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을 싹 벗겨내요. 이 기름막을 저는 피부 갑옷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갑옷이 벗겨지면 나쁜 균들이 침투하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빨래할 때 쓰는 강한 세제로 손을 씻으면 손이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 갑옷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 피부는 원래 얇은 기름막으로 덮여 있어서 물도 막고 균도 막는데 강한 비누를 쓰면 이 기름막이 다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말리기예요. 축축한 곳은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거든요. 씻고 나서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장마철에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축축하게 두면 균이 쑥쑥 자라요. 세 번째는 나쁜 균이 들어오는 관문을 막기예요. 입과 손이 대표적인 관문이죠. 여기를 잘 관리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균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건강을 지켜줄 3가지 의외의 보물을 공개하겠어요. 다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부담 없는 것들이에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충분해요. 첫 번째 보물은 약산성 비누와 면봉이에요. 약산성 비누는 우리 피부와 비슷한 성질이라 자극이 적어요. 저는 이걸 피부 갑옷 비누라고 부르겠어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약산성이라고 적힌 비누가 있어요. 가격은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한 개면 두세 달은 쓸 수 있어요. 면봉은 우리가 귀 파는 데 쓰는 그 면봉이에요. 100개들이 한 통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 2가지만 있으면 배꼽 관리는 끝이에요. 사용법은 아주 쉬워요.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배꼽을 먼저 적시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손바닥에 거품을 달걀 반쪽 크기만큼 내고요. 면봉에 거품을 살짝 묻혀서 배꼽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세게 파면 안 돼요.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살살 문지르듯이 닦아주시면 돼요. 배꼽 안쪽 깊은 곳까지 닦으려고 너무 깊이 넣지도 마세요. 가장자리하고 보이는 부분만 닦아도 충분해요.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수건으로 톡톡 누르고 그래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휴지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슴 및 배 접히는 곳도 같은 방법으로 씻고 반드시 말리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더 신경 써야 해요. 낮에도 땀이 많이 났다 싶으면 휴지로 살짝 닦고 말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순환 비누 이야기 해드릴게요. 영상 댓글에 순환 비누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순환 비누라는 건 사실 광고에서 만든 말이에요. 혈액순환을 특별히 좋게 하는 마법의 비누는 없어요. 어떤 비누는 생강이나 페퍼민트 같은 게 들어가서 씻으면 따끈따끈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걷기 운동하고 물 많이 마시고 담배 끊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중요한 건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 미지근한 물, 부드럽게 닦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비싼 비누 살 필요 없어요. 약산성이면 충분해요. 부산에 사시는 80살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매일 배꼽을 관리했더니 찝찝한 냄새가 사라지고 가려움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이틀에 한 번만 하셨대요. 그런데 효과를 보시고는 지금은 매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보물은 불소 치약과 치간 칫솔이에요. 불소는 이빨을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저는 이걸 이빨 갑옷이라고 부르겠어요. 치간 칫솔은 이 사이를 닦는 작은 소리죠.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불소 치약은 2,000원에서 4,000원, 치간 칫솔은
10개들이 한 통에 3,000원 정도예요. 이 세트는 폐렴 지킴이 세트예요. 왜냐하면 입속 세균이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을 막아주거든요. 저는 이걸 삼킴 폐렴이라고 부르겠어요. 자다가 침을 잘못 삼키면 입속균이 폐로 들어가는데 입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식후에 이를 닦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두었더니 이 닦은 그룹이 폐렴에 걸리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만큼 입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용법은 이래요. 잠자기 전에 치간 칫솔로 큰 이 사이부터 작은 이 사이까지 한 번씩 쓸어주세요. 처음에는 피가 조금 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잇몸이 단단해져요. 피가 난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잇몸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예요. 계속 닦으면 점점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 칫솔에 치약을 콩알 2개 크기로 짜서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을 차근차근 닦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치약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 거품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안 닦여요. 콩알 2개 크기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혀도 살살 닦아주시고요. 혀에도 세균이 많거든요. 혀 닦는 게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칫솔로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헹굴 때는 종이컵 반 컵 정도 물로 2~3번 가볍게 헹구면 돼요. 너무 많이 헹구면 불소 성분이 다 씻겨 나가니까 적당히만 하세요. 70대 남성분이 이 방법으로 겨울철 기침과 가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보물은 손 씻기 습관이에요. 저는 이걸 세균 차단벽이라고 부르겠어요. 방법은 딱 정해두세요. 집 밖 다녀온 뒤, 화장실 다녀온 뒤, 밥 먹기 전, 코나 입을 만진 뒤. 이 네 때는 무조건 씻는 거예요.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손만 잘 씻어도 감기는 50%, 배탈은 70%나 줄일 수 있대요. 그만큼 우리 손에 균이 많다는 거죠.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 거품을 손바닥 2번 비빌 만큼 내세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르고요. 노래 한 소절 정도 시간이면 충분해요. 20초 정도 걸려요. 물로 헹군 다음에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주세요. 밖에서는 손소독제를 펌프 한번 눌러서 손 전체에 문지르시면 돼요. 손소독제는 작은 거 하나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째, 강한 항균 비누를 매일 온몸에 쓰지 마세요. 피부 갑옷이 벗겨져요. 약산성 비누로 거품만 부드럽게 쓰세요. 둘째, 샤워 후에 바로 옷을 입지 마세요. 접히는 곳이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좋아해요.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말리고 입으세요. 셋째, 배꼽을 날카로운 걸로 파지 마세요. 상처가 생기면 그게 균이 들어오는 문이 돼요. 면봉과 거품으로 살살만 하세요. 넷째, 양치만 하고 이 사이 관리는 건너뛰지 마세요. 삼킴 폐렴 위험이 올라가요. 다섯째, 밥 먹고 바로 커피는 피하세요. 1시간 뒤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여섯째, 발톱을 깊게 파지 마세요. 살을 파고들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목욕 후에 부드러워졌을 때 일자 모양으로만 깎으세요. 일곱째, 때를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피부 갑옷이 다 벗겨져요. 거품으로 부드럽게 씻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런 간단한 관리만 잘해도 정말 큰 변화가 있어요. 구강 관리로 폐렴이 줄었다는 연구도 여러 개 있고요. 손 씻기는 감염을 뚜렷하게 낮춘다는 보고가 많아요. 저희 구독자 한 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했어요. 배꼽 닦기 1분, 이 사이 관리 2분, 손 씻기 1분, 발 살피기 1분.
2달 후에 겨울 내내 깔깔하던 기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귀찮아서 하루 걸러 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냄새가 줄고 배꼽 냄새도 없어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매일 하기로 마음먹으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겨울인데도 감기를 안 걸리시더래요.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서 약산성 비누 1개, 불소치약 1개, 치간칫솔 1통, 소형 손소독제 1개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다 합쳐도 10,000원 안 돼요. 일주일 실천 계획 말씀드릴게요. 첫 주는 습관 만들기 주간이에요. 아침 샤워 후에는 배꼽과 접히는 곳을 씻고 수건으로 충분히 말리세요. 밤에는 치간칫솔로 이 사이를 쓸고 콩알 2개 크기 치약으로 양치하세요. 손 씻기는 집 밖 다녀온 뒤, 식사 전, 화장실 뒤, 이 세 때만 확실히 지키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아침 7시 샤워 알람, 저녁 10시 양치 알람. 이렇게 해놓으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3일이 지나면 배꼽 냄새가 줄고 피부 가려움이 덜해져요. 7일이 되면 잇몸 피가 줄고 입냄새가 덜 나요. 이 주차는 다듬기 주간이에요. 낮에도 한 번씩 접히는 곳 땀을 휴지로 톡톡 닦고 말려주세요. 밤에는 혀 닦기도 추가하시고요. 손 씻기는 잠깐 외출 후에도 습관처럼 하세요. 2주가 지나면 발가락 사이 각질이 덜 생기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가 산뜻해져요. 감기 기운이 와도 가볍게 지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의 슬로건 말씀드릴게요. 약국보다 세면대가 먼저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해 주세요. 비싼 약, 비싼 건강식품 사기 전에 세면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많은 분이 라이브 질문 시간을 요청하셨어요. 다음 주에 손동작 없는 편안한 화면으로 라이브 상담을 열 예정이에요.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도 드려요. 몸속 청결의 진짜 의미, 간과 장을 지키는 5분 습관과 이른바 해독이라는 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퀴즈 하나 드려요. 이빨 갑옷과 비슷하게 간을 지키는 갑옷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나눌게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려요. 첫째, 약산성 비누와 면봉으로 배꼽과 접히는 곳을 살살 닦고 완전 건조하기. 둘째, 불소치약과 치간칫솔로 이빨 갑옷 만들어서 삼킴 폐렴 막기. 셋째, 손 씻기 습관으로 세균 차단벽 세우기. 어렵지 않죠? 오늘 밤부터 5분만 투자해보세요. 내일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